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직원인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상원 청문회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교황청은 오늘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델라웨어주 월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차량을 지키던 경호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내딸 애슐리 바이든이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 결국 지방 세무청으로부터 텍스 린에 걸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지원자 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 팔레스타인 시위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 러시아의 추가 감산 결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예상을 뛰어넘는 미국 셰일 오일 업계의 증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길이가 4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을 찾았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 주 전역의 공무원 11만 2천여 명과 교원 19만 6천여 명에게 각각 $1,000의 보너스를 지불하고 조지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4만 5천 달러의 학교 안전기금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평화통일 강연회 및 평통인의 밤을 개최했습니다. 일요일에는 제30회 메시아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또 내일 화요일에는 이춘근 박사를 초청해 강연회가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로컬 소식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시 화장품 연말 특별 세일! R88 리프팅 크림 사시면 펩타이드 토너 미스트 무료 증정, 엑스퍼트 크림 세트 사시면 아이크림 세트에 샘플 가방 세트까지 증정, 참존 DAG 3종 세트, 한스킨 남성용 세트, 셀트리온 마스크팩, 여성 청결제 클렌저까지 모두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핸드크림 세트, 바리 세트도 할인해 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시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8일 월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의 직원인 한 남성이 다른 남성과 상원 청문회실에서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과 사진들은 정치권의 동성애자들 모임에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상원 난리가 났습니다. 상원뿐만이 아니고 정치권 전체가 좀 발끈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15일,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지난 금요일에 이 데일리 콜로에서 이 영상을 폭로를 합니다. 남자 둘이서 상원 청문회실, 그것도 법사위원회가 이용하는 청문회실에서 성관계를 갖는 그러한 모습이 영상으로 잡혔는데 너무나 노골적이어서요. 뒤에다가 하는 이른바 그 학문 선교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담겨 있었고요. 얼굴도 다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누군지 사람들이 이제 찾아내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겠죠. 그리고 각종 설전들이 또 이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상당히 낯뜨거운 일들이 지금 의회에서 벌어지게 됐습니다. 데일리 콜러가 입수해서 공개한 동영상에는 알몸의 상태로 학문 선교를 하는 두 남성의 엉덩이, 성기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찍혀 있습니다. 데일리 콜러는요, 이 직원이 사지를 벌거벗은 채 상원들의 청문회 중 질문하기 위해 앉는 테이블 위에 놓인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는 사진이 등장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또 무방비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콘돔 같은 그런 그 세이프 섹스, 안전하게 성관계를 갖기 위해 사용하는 그런 도구들을 일체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낯뜨거운 얘기입니까? 또 한 소식통은 데일리 콜러의 동영상이 촬영된 방이 상원 의원실 하트 216호다라고 아주 그냥 방 번호까지 하트, 하필이면 또 이름이 하트입니까? 물론 스펠링은 HART입니다만은 어쨌든 216호
여기는 법사위원회가 이용하는 청문회실입니다. 이 장소에서 다른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이 장소는 법사위원회가 대법관, 연방 대법관을 인준할 때 인터뷰하는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인터뷰했다라는 이야기가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 이 사진과 함께 같이 나옵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데일러 컬러 측에 따르면은요, 해당 영상이 채팅창을 통해서 유통이 됐는데 정치권에 동성애자 남성들을 위한 사적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 모임에서 이 동영상이 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개인적으로 즐긴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공개적으로 사람들한테 자랑질을 했던 것입니다. 자랑질을 한 건지 누군가 협박하도록 쓴 건지 그것은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상원 의원도 아니고 그냥 의원실의 직원일 뿐인데, 마이크 콜린스 연방 하원의원, 조지아주의 하원의원인데요. 지난 15일 금요일에 X에다가 이런 글을 올려놨습니다. 카딘 직원이 열광하고 있다. 직장에서 포르노를 만들고 유대인 의원에게는 자유 팔레스타인을 외치는가? 굉장히 비난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여기에 카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의회 직원이라고 지금 이야기된 남성이 벤 카딘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확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름이요, 아이단 메이즈 체로프스키. 좀 특이한 이름이죠. 아이단 메이즈 체로프스키. 이 직원이 지금 이제 화면에 등장하는 의회 직원이고요. 이 직원과 성관계를 가진 또 다른 남성은 독일 유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얘기는 잠시 뒤에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 나온 의회 직원이 벤 카딘 상원 의원실에 근무하는 직원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마자 마이크 콜린스 의원이 X에다가 글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벤 카딘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고 친팔레스타인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친팔레스타인 이렇게 자유를 외치면서 팔레스타인에게 자유를 줘라라고 외치는, 이러면서 정작 직장에서는 이러한 낯뜨거운 포르노물을 찍고 있는 이러한 직원들을 쓰고 있었다라. 이게 말이 되느냐? 더 황당한 거는요, 이 직원이 벤 카딘 상원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던 것뿐만이 아니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 동영상에도 출연한다는 점입니다. 간땡이가 부어있을 만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팍스뉴스에 따르면 벤 카딘 의원실이 동영상이 유출된 후 몇 시간 뒤에 입법 보좌관 한 명을 해고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그 보좌관이 바로 이 아이든인지는 확실하지가 않다. 이번 음란 동영상 사태와 관련된 인물인지 확인이 안 되긴 했으나 그일 것이다라고 지금 추정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트렌딩 폴리틱스라는 매체가 있는데요. 여기에 오너인 콜린 러그라는 분이 X에다가 올린 내용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탐사보도 저널리스트 로라 루머가 해당 영상에 나오는 의회 직원과 성관계한 다른 남성의 이름을 공개를 했다는 거죠. 게오르그 가우거라는 이름입니다. 게오르그 가우거는 독일에서 온 유학생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논란의 대상이 된 직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단 메이즈 체로프스키입니다. 아이단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공유된 것으로 추정되는 스크린샷 사진에 보면은요, 이런 사진이 나오고요. 이와 비슷한 사진이 나오고 거기에 글자가 쓰여져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관이 인준 청문회를 가졌던 곳.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2016년 선거에서 러시아 개입 관련 증언을 했던 바로 그곳에서 아이다는 두꺼운 독일 소시지를 먹고 예거 소스로 마무리했다. 이런 개 같은 말을 이제 거기다 써놓은 것이죠. 게오르그 가우거의 엉덩이 사진이 함께 나온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콜린 러그에 따르면 가우거는 독일 출신의 국제부 학생이다라고 좀 이야기가 되고요. 이 탐사보도 기자 로라 루머가 X에 올려놓은 이야기를 보면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이단의 레딧 계정에 보면은요, 이 Bareback Twink Slut라는 아이디를 사용을 한다는 겁니다. 사용자명이 굉장히 특이하죠. 이 Bareback Twink Slut이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뒤태가 드러난 트윙크 걸레. 본인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지. 루머는 이렇게 말합니다. X에서요. 그의 계정에는 아빠들이 사용했다. 아빠들에게 사용됨이라고 이제 쓰여져 있고요. 또 분명히 연방 상원은 그들의 직원들을 검증하지 않았다라고 루머 기자는 지적합니다.
직원들을 채용할 때 이 직원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인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직원들을 쓰고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검증을 했는데 검증했는데 엉뚱하게 검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직원을 사용했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뭐 저희가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고요. 끼리끼리 모이는 법이니까. 루머는 X에서 이 사람은 조 바이든의 캠페인 광고에도 등장했다라고 밝힙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법학과 교수이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조나단 털리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박스뉴스하고 인터뷰하면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동영상 속의 두 남성이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합의된 성관계를 가졌으면 불법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둘은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범죄냐? 이게 장소가 하필이면 상원 청문회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비공식적으로 이 장소를 사용한 것 아니냐? 완전히 텅텅 비어있는, 지금 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텅텅 비어있는 공간에서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식적인 일정이 없던 거였죠. 사용 예약이라든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공공장소를 이용을 한 거다,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은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생식기나 학문을 외설적으로 노출하거나 음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 털리 교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벌금 또는 징역 혹은 둘 다 받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털리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공공장소에서 음란 행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법을 과연 어긴 것인가? 근데 여기에는 이제 좀 약간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상원 청문회실이 공개적인 장소, 공공장소로 이야기될 수 있는지, 간주될 수 있는지가 하나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한 이 해당 동영상이 돈벌이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냐, 모르노니까 이 영상이 돈을 벌 목적으로 사용이 됐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형량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자유라고 저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유는 책임을 수반한다. 늘 우리가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이 의회 직원 과연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제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이러한 하필이면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는 이 게이 직원이 이러한 행각을 벌였다라는 것이 얼마만큼 지금 바이든 행정부 그리고 이 연방 의회가 지금 썩어 빠져 있는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모습. 이 둘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범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이 사태가 어떻게 수습되는지 귀추를 주목하겠고요. 관련 소식 나오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교황청은 오늘 간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선언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사제의 동성 커플 축복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록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은 교회의 정규 의식이나 미사 중에 주제해선 안 된다는 단서를 달았으나 동성애를 배척했던 가톨릭 교회의 전통을 뒤집는 역사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교황청 교리성은 축복은 모든 규정에 어긋난 상황을 승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느님이 모든 일을 환영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제는 개개의 경우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면서 단순한 축복을 통해 하느님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 교회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아선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가톨릭 교회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상에 따라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고 풍부하게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정의를 확장함에 따라 동성 커플이나 규정에 어긋나는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결혼과 관련한 교리를 바꾸지 않고도 축복하는 게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유세 차량을 지키던 경호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된 남성이 음주운전과 부주의 운전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이 밝혔습니다. 뉴스네이션에 따르면 윌밍턴 경찰서는 오늘 지역 주민 제임스 쿠퍼가 일요일 대통령이 선거 사무실을 떠날 때 교차로를 막고 있던 비밀 경호국 소속 SUV 차량을 들이받은 후 구속됐습니다. 사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밤 선거운동 본부에서 나와 대기 중인 대통령 차량으로 걸어가던 중에 발생했습니다. 비밀 경호국 요원들은 해당 차량을 멈춰 세우고 둘러싸 권총을 꺼내들었습니다. 운전자는 현장에서 순순히 투항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이미 착석하고 있던 대통령 차량을 타고 출발했고 윌밍턴에 있는 사저에 안전히 귀가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언론에 공개된 사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놀란 얼굴로 사고 현장을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충돌 후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쿠퍼는 바이든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역 당국이 조사 중이라고 델라웨어 폭스 25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이 세금 포탈 혐의로 기소된 데 이어 대통령의 막내딸 애슐리 바이든 역시 오랜 기간 세금을 내지 않아 결국 지방 세무청으로부터 텍스 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윤채영 인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딸 애슐리 바이든이 아버지가 부통령으로 재임하던 시기부터 수천 달러의 세금을 체납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월 1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카운티 세입청은 애슐리 바이든에게 세금 미납 저당권 고지서를 발행했습니다. 세금 미납 저당권은 정부가 세금 징수를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미납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의 자산이나 재산에 부과하는 청구권입니다. 폭스뉴스가 입수한 고지서에 따르면 애슐리 바이든은 2015년부터 약 5,000달러 상당의 소득세를 체납했습니다. 세금 유치권 개시일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으로 재직하던 2015년 1월 1일이고 종료일은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21년 1월 1일입니다. 비영리 감시단체 마르코 폴로의 설립자이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게럿 지글러가 필라델피아 카운티 법원 시스템을 검색하다가 이 고지서를 발견했습니다. 지글러는 규모는 헌터 바이든에 이르지 못하지만 대통령은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아직 공정한 몫을 지불하지 않고 있으며 더 지불할 수 있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막상 그의 두 자녀도 모두 세금을 체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신이 미국 대통령 가족이라면 그들이 세금 미납 저당권이 없는지 확인하는데 더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특히 선거가 있는 해에 들어선다면 말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제프 반드류 하원 의원은 오늘 아침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이야말로 정치적 쓰레기라고 분노하며 트럼프 정부는 대다수 미국 시민들의 세금을 완화했고 경제는 오히려 활력을 띨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막내딸 애슐리 바이든은 필라델피아에서 자선가이자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헌터 바이든은 올해 9월 총기 구매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총기를 불법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기소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난 7일 세금 140만 달러 포탈 혐의로 다시 한번 기소됐습니다. 뉴스앤포스트 윤채영입니다. 명문대학인 하버드대 지원자 수가 이례적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대학 입시 조기 전형인 얼리 디시전에 지원한 하버드대 2024학년도 입학 희망자 수가 7,921명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9,553명에 비해 17%나 감소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발생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하버드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원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일각에선 최근 하버드대가 반유대 논쟁에 휩싸인 것에 지원자 수 감소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7일 발생한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의 책임을 이스라엘로 돌리는 학생 모임의 성명서 공개 이후
하버드대 내부에 유대인 혐오 논란이 공론화되면서 일부 입학 희망자들이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6월 연방대법원이 소수인종 우대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도 하버드대 입학 희망자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껏 어퍼머티브 액션에 힘입어 하버드대 등 명문대에 입학했던 흑인이나 히스패닉계의 명문대 지원이 전반적으로 줄어들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지원자가 급감한 하버드대와는 달리 미국 동부의 또 다른 명문대인 예일대의 조기 전형 지원자는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폐지만으로는 하버드대 지원자 감소가 설명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동 주요 산유국과 러시아의 추가 감산 결의에도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간 배경에는 예상을 넘어선 미국 셰일오일 업계의 증산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의사결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비상장 셰일오일 업체들이 신기술을 적용해 빠르게 생산량을 늘리면서 다른 산유국들의 담합 시도를 무력화한 것입니다. 어제 에너지정보청은 최근 단기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4분기 미국 내 원유 생산량을 하루 평균 1,326만 배럴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에너지정보청이 예상했던 것보다 65만 배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이 같은 생산량 차이는 전 세계 원유 시장의 공급에 남미 산유국인 베네수엘라가 추가된 것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분석했습니다. 국제유가는 올해 하반기 들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감산 결정 등의 여파로 지난 9월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하는 등 가파르게 급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 셰일오일 업체들이 생산량을 빠른 속도로 늘리면서 전문가들의 전망이 미국의 원유 생산량을 과소 추정하게 했다고 블룸버그는 진단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글로벌에 따르면 팬데믹 이후 생산량을 가장 많이 늘린 미국 셰일오일 생산업체 10개사 중 7개사가 비상장사였습니다. 시추 기술의 발전도 셰일오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뽑아낼 수 있게 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블룸버그는 미국의 셰일 업계가 세계의 석유 카르텔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인근에서 길이가 4km에 달하는 대형 지하 터널을 찾아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이 가자지구에 대한 지상전이 시작된 이후 발견한 것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하마스의 터널이 발견된 지점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 하눈으로 터널 내부는 원형 구조물로 이어져 있고 폭 3m 정도로 넓어서 이 오토바이는 물론 차도 이동할 수 있다고 군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터널에는 통신, 전력 설비는 물론 공조, 오수 처리 시설도 갖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에레즈 국경 검문소에서 200에서 400m 떨어진 담장 인근에서 테러범들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면서 터널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그전에는 남부사령부의 정보부대도 이 터널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에레즈 검문소는 가자 주민이 매일 이스라엘로 일하려고 통과하거나 병원 치료를 받기 위해 드나드는 곳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가자지구 주민이 일상적인 동선과 가까운 곳에까지 하마스의 지하 터널이 뻗어 있다는 것입니다. 터널 내부에서 확인된 정보에 따르면 이 터널은 하마스의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의 동생이자 하마스의 칸 유니스 지역 사령관인 무함마드 신와르의 책임하에 건설됐으며 그가 이 터널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을 외신에 공개하면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대규모 공세를 염두에 두고 국경 검문소와 가까운 곳에 이 터널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 터널을 조만간 폭파할 예정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오늘 조지아주 전역의 정부 직원 11만 2천여 명과 교직원 19만 6천여 명에게 각각 $1,000의 보조금을 지불하고 조지아주의 모든 공립학교에 4만 5천 달러를 학교안전기금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팬데믹, 불안한 여름, 그리고 지난 몇 년간의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 직원들은 열심히 일하고 추가적인 도전에 직면했으며 동료 조지아인들을 위해 봉사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더욱 능률적으로 변했다면서 그래서 우리는 기회를 위한 최고의 주로 조지아주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이번 추가 지원금은 연휴 기간에 도착할 예정이며 이는 행정부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방법의 일부라고 덧붙였습니다. 주지사실에 따르면 주 전역에 교원에 제공되는 일회성 보너스는 총 3억 3천만 달러에 이를 전망입니다. 또한 학교 보안과 안전을 위한 연간 자금도 1억 달러 이상이 추가됩니다. 캠프 주지사는 학교 안전에 대한 이러한 추가 투자는 주의 모든 부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것은 가장 최근의 조치일 뿐이다. 우리는 교실을 보호하고 법 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자금은 교사급여 인상 7천 달러와 내가 취임한 이후 제공해온 역사적인 K-12 자금 수준에 더해서 제공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지난 2019년 주내의 모든 공립학교에 각 3만 달러의 학교 안전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올해 초에는 학교당 5만 달러에 해당하는 두 번째 보조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지난 토요일 평화통일 강연회 및 평통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편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은 오늘 19일 화요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이춘근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또한 어제는 제30회 메시아 연주회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동남부 지역 한인사회 소식들을 홍성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21기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가 지난 토요일 오후 노크로스 소재 크라운 플라자 애틀랜타에서 평화통일 강연회 및 평통인의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강연회에는 북한에서 우물파기 사업을 전개해온 웰스프링 오브 라이프의 제임스 린튼 선교사가 북한 선교를 주제로 서승원 인권 탈북민 지원 분과위원장이 평화통일에 대해 각각 강연했습니다. 한편 21기 애틀랜타 평통은 내년 1월 6일 자문위원, 한인사회 지도자 및 미 정치인과 한인회관에서 평화통일기원 신년 합동 상견례를 가질 예정입니다. 북미주 자유수호연합이 오는 19일 화요일 오후 5시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이춘근 박사 초청 강연회를 개최합니다.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육군 제3사관학교에서 정치학, 국제정치학, 군사영어 교관을 역임한 뒤 텍사스 대학에서 국제정치 및 전쟁연구로 정치학 박사를 받은 이춘근 박사는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 등을 역임한 국제정치 전문가로 현재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이며 유튜브에서 이춘근 TV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 국제정세와 통일 문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연회는 애틀랜타 한인회, 이승만 동상건립위원회, 아코스 애틀랜타 지회가 공동 후원합니다. 한편 뉴스앤포스트는 이날 강연회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애틀랜타 한인교회음악인협회가 주최하고 애틀랜타 교회협의회가 후원하는 제30회 메시아 연주회가 지난 17일 일요일 오후 5시 둘루스 제1침례교회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존폐 위기에 내몰렸던 메시아 연주회는 올해 30회째를 이어오면서 매년 애틀랜타 한인사회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종교문화 행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날 연주회에는 소프라노 이마현, 메조소프라노 강지영, 테너 김정균, 바리톤 최성호가 솔리스트로 합류했고 오르간과 합시코드까지 동원됐습니다. 윤석삼 지휘자가 이끄는 애틀랜타 교회 연합 합창단과 애틀랜타 연합 오케스트라는 웅장한 아름다움을 자아내면서 관람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2월 18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